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. 네. 이번 주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또 뉴스 보면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이제 미국 S&P 500의 이제 주가 모습이죠.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 다시금 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금 이제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,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 뭐 8%, 4.69%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에너지 분야가 또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, 유틸리티 쪽.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빅테크 쪽이죠. 애플하고 뭐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구글도 지금 3% 이상 올랐고 반도체 부분도 뭐 지금 인텔하고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나 뭐 그래픽 카드 쪽으로는 좀 이슈 받으면서 많이 올랐다. AMD도 뭐 5% 정도 올랐고.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때 발표 이후로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그리고 토요일 이제 새벽장인데 보시면 이제 한 주 동안의 장하고는 확실히 좀 모습이 조금 다른 게 빅테크 부분들은 조금 잠잠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대신 에너지 부분은 좀 그날도 좀 좋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. 지금은 뭐 가장 먼저 좀 들어오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들, 매일 S&P 500의 에너지나 유틸리티 관련된 부분들과 빅테크 부분들, 그리고 좀 뭐 자동차 쪽은 계속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요. 자동차 뭐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토요일 미국 이제 새벽장이죠. 마감이 했는데 다행으로 보는 거는 뭐 다우나 나스닥 그다음에 S&P 500이 장 막판 앞두고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장을 좀 마감을 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월요일장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. 네, 그리고 원자재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변동 부분인데요.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부분인 난방유나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그 곡물 창고인 우크라이나 지대 때문에 이제 미국의 소맥 가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, 그다음 원유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한 주 동안에 좀 이제 가격 변동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그 에너지 부분 천연가스나 원유중 이런 난방유들은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소맥 같은 경우는 한 달 대비해서는 한 달 대비 상승을 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다.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주식인데 국내 주식 금요일장에는 그 2729.98 해서 0.01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도 934.69%로 0.32% 상승해서 뭐 크게 상승하거나 뭐 하락한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테마별 시세에서는 수산, 뭐 사료, 뭐 구제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연결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업체들, 그다음에 수산물 업체들이 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간에 한 3일 정도 최대 등락률에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, 뭐 현대사료 같은 거 지금 뭐 한 5연상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러시아 남북 그 가스관 산업 쪽도 좀 곽강을 받고 있고, 그리고 그 철강 중소주하고 관광 업계는 지난주 아마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20일 정고점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고, 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료 부분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, 건설 중소형도 지금 뭐 건설 이슈는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이제 취임되면서 250만 호 공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20일 이제 신고가 돌파 종목들을 쭉 보는 건데, 제가 이제 요거를 보는 거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5일 정도 동안 신고가를 돌파하는 건 그날의 어떤 이슈나 테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, 한 20일 정도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같은 섹터로 나온다. 그러면 이제 그쪽 종목으로 뭔가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2주차 때 그때 이제 지지난주였죠. 지지난주에 좀
20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여기 보시면 철강, 제강으로 제가 잡아놨거든요. 그래서 동일제강이나 뭐 NI스틸, 문배철강, 삼연철강, 뭐 제일제강, 부국철강, 금강철강 이런 종목들이 조금 20일 돌파하는 모습 보여줘서 조금 그렇게 돼서 지난주에 좀 괜찮지 않았을까, 3주차에 좀 주가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철강 중성주나 관광업체들 이 부분들이 3일 동안 좀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라고 볼 수 있어서,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20일 이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이런 테마적으로 한번 시세를 내는데 이미 이렇게 사전에 먼저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, 근데 물론 이게 매주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또 뭐 이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뭐 대세 하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뭐 좀 맞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보통 뭐 요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건설주였는데, 건설주도 한 2주차, 1주차 때 신고가 나오면서 2주차에 주가 좋은 모습이었고, 이 3주차 때 이제 좀 괜찮았던 섹터들을 좀 보니까 20일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이유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20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KMH 하이텍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쭉 나오는데요. 그다음 뭐 요 반도체 관련된 지수도 좋았었고, 뭐 보시면은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.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, 이게 이제 그 신고가 돌파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뭐 다른 종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PCB 쪽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업체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고 대세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20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에서 나왔던 거는 뭐 여기 칩셋 미디어도 있고, 민팩도 있고, 뭐 MK전자든,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이 좀 많은 이 종목들이 나왔다. 그리고 다 이제 4주차죠. 4주차에 이제 3월 우리 시간으로 30일 될 것 같은데,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좀 이런 가격들이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,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하면서 이 디램하고 아마 낸드 쪽의 어떤 뭐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여파가 나온다 그러면 좀 반도체 쪽으로 이제 4주차죠. 4주차는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물론 다 맞진 않겠죠. 네,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 좀 이제 보는데, 이번 주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이제 쌍용 이제 CN이죠. 여기 시멘트 회사인데, 여기도 뭐 건설 이런 뭐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는 건데, 결국은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은 이 탄소가 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, 공해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태경 케미컬은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,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약간 생각보다 그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, 영업이익도 좋아지고,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20%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액체 탄산이나 그리고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를 좀 만드는데, 그게 가격대를 좀 이 전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, 이 판매를 할 때. 그래서 태경케미컬은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좀 좋게 보였고, ST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장비들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,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반도체 장비를 이제 좀 납품하고 있어서, 뭐 그런 것도 이제 늘어나면은 올해 22년도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PCB 이 기판 중에서 이제 FC 이제 BGA라는 것이 이제 조금 앞으로 조금 차세대 이제 PCB 기판으로 좀 이제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삼성전기, 그 다음에 LG이노텍,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도 지금 그쪽 부분 들어가고 있고,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뭐 여기 STI가 이제 연구 개발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. FC BGI에 이제 세정 장비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시장이 좀 좋아지고 다수의 찾는 업체들이 늘어난다 그러면, 요게 이제 신규로 좀 이제 세정 장비들을 좀 많이 좀 오더가 받을 수 있어서, 뭐 그런 부분도 STI는 뭐 반도체 쪽으로 올해 흐름이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뭐 추가로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, 또 롭트칠성은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가 그 주류 쪽이 좀 이익률이나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
지금 뭐 저는 주류는 뭐 그 리오프닝과 같이 연결해서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진로 하이트도 그렇고 뭐 관련된 주류 업체들 많이 있는데 롯데 칠성도 좀 이렇게 리포트 읽어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반도체죠. SK 하이닉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때 30일 날 이제 미국 시간이라서 30일 날 아마 오전에 아마 우리 시간에서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똑같거든요. 예, 이게 디램하고 그리고 이 낸드 사업 쪽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어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그런 사업 그 어닝 발표 자료가 거의 뭐 비슷하게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만약 이제 좋게 나온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사업을 거의 그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보게 됐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백색 가전이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조금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좋은 그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그 GS건설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같은 분이 이제 내신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같이 볼 만한 게 지금 건설주는 조금 정책적으로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비교하면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건설이 약간 더 그냥 리포트 상에서는 좀 좋아 보였던 게 우선은 이게 아파트 이제 분양 물량인데 올해 이제 분양 물량이 현대건설이 훨씬 더 많았던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국내의 수요는 좋아지는 부분이죠. 그렇다면 이제 건설사에서 해외 수요를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는 업체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GS건설보다는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해외 수출 쪽에서는 좀 리포트에서는 조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두 개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뭐 건설업체에서 저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좋게 이제 보였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뭐 요렇게 동시에 같이 리포트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보면은 조금 같은 섹터에서 좀 이제 한 사람이 또 그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거니까 그 비교가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럴 때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재 가장 좋게 생각하는 산업 분야가 이 에스테틱 장비나 이런 뭐 소모품에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.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뭐 클래시스, 류트로닉, JCS 메디컬 뭐 저는 다 좋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올해 좀 투자해서 크게 좀 나쁠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 증가되고 있고 뭐 회사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한 산업도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이라서 저는 그 2022년도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산업 분야에서 이 에스테틱 분야, 그 다음에 뭐 반도체, 그 다음에 뭐 골프나 이런 주요 이제 소비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리포트가 교보증권에서 다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는 저도 뭐 한번 뭐 진짜 좋은 기업은 개별 영상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좀 있고요. 근데 뭐 지금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지금도 계속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목소리가 뭐 조금 가라앉았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루트론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에스테틱 회사인데 여기서 이베스트에도 아까는 교보증권이었는데 이베스트에서도 또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.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뭐 시가장비에서 거의 뭐 과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반도체 쪽에서 아마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면은 솔브레인 쪽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주중에 좀 이슈 한번 먼저 볼 거에서 이제 이제 확진자하고 이제 위중증자를 한번 좀 봤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몇 주째 이 리오프닝이 아직은 크게 이제 오르긴 했는데 한번 뭐 슈팅처럼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근데 확진자는 이 피크 때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. 60만 나올 때 있었는데 현재는 30만인데 근데 아직은 위증증자가 1000명 이상 아직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요게 이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이 정점 대비해서 위증증자도 이제 뭐 800이던 600이던 이제 반 정도로 한 500이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결국 정부에서도
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좀 규제를 풀고 좀 그러면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야지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한번 뭐 그런 탄력적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뭐 매수하신 분들은 뭐 계속 뭐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뭐 지금도 뭐 계속 꾸준히 좀 모아가면서 그런 슈팅을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국내 수요가 일단 증가하는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 쪽으로 영향이 좀 낮은 이런 거를 좀 중국 리스크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리오프닝 해가지고 막 엄청 오랫동안 들고 가는 그런 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날 당일이나 해가지고 만약 크게 슈팅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제 판단이 잘못돼서 계속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그날 한번 좀 이렇게 응축된 파워가 나오면은 한동안 또 고점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28일 날에 이제서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 차기 대통령 분이 이제 그 합의를 한다고 하죠. 인수인계하는 이제 인선위원회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좀 이슈로 죄송합니다. BJ가 아니라 MB 사면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뭐 요 관련주들은 또 크게 좀 오르겠죠. 왜냐면 결국 이제 이 명박인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MB 관련주들은 크게 오를 만한 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뉴스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날 결국 올라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그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날 기억해 놨다가 좀 뭐 괜찮게 이제 뭐 오른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뉴스에서 담진 않았는데 공연 관련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보아도 있었고 뭐 윤화도 있었고 여러 명들 나오는데 뭐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 노선이 계속 이제 취항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에어서울인 이제 그 LCC 그런 이제 항공사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사이판 쪽 이제 취항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국하고 이제 격리가 없다라는 거 이거 이제 좀 좋은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해외여행 뭐 격리 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결국 근데 리오프닝이 한번 터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완화해주는 정부 발표가 결국 나와야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신종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은 뭐 내년도에는 분명 할 것 같고 이제 다시 해외여행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쿠팡 이츠에서 치맥 주문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주류 배달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기존에 이제 주류 주문이 안 되고 이제 음식만 주문이 됐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주류 소비가 더 늘어날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이 하이트 진로나 롯데 칠성 좋게 보는 게 리오프닝하고도 연결돼 있고 국내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뭐 지금 쿠팡이 뭐 배달도 또 되고 이러니까 좀 좋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이쪽 산업들은 이쪽 주류 쪽 업체들은 그리고 음식료 가격 인상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.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지금은 이제 햇반이 기존에 이제 라면값 오른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. 이제 지금 또 나오는 거는 이제 햇반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요. 여기 이제 햇반에서 액화천연가스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제 포장 용기에 관련된 그런 플라스틱이나 뭐 필름 관련된 그런 자재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한 7% 인상을 한다 그럽니다. 그래서 하나당 2,000원 된다 그래서 저는 31일 전에 좀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특히나 그 잡곡밥이나 뭐 이런 좀 하얀 그 흰밥 말고 좀 건강밥 같은 거 있죠. 흑미밥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미리 가격 오르기 전에 하나 좀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편한 내용인데 제가 몰랐는데 그 여의도 이제 벚꽃길이 이제 항상 이제 3월 말에서 이제 4월 되면 벚꽃이 만개하잖아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개방을 못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개방을 한다. 뭐 이런 분위기도 결국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벚꽃 구경, 지금 남쪽에는 굉장히 많이 남부지방에 많이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벚꽃 구경도 좀 돌아가 보시고 좀 여유 있는 한 주 보내시고 좀 진짜로 리오프닝 되고 거리두기 좀 완화 좀 돼서 자영업자분들도 좀 고생 진짜 많으시고 너무 힘드신데 피해 많고 좀 좋은 좀 소식이 좀 졸렸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그 위중증이나 또 확진자도 또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무 열심히 하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힘내서 장사하시고 네, 또 학생분들도 학교 잘 다니시고 저도 허리 아픈데 좀 치료도 잘 받고 조심하도 한 주 동안 또 하시는 일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한 주 되십시오.